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건축을 위해서 좋은 땅만을 사겠다는 어떤 건축주 이야기 또는 좋은 땅을 사는 5가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 등의 건축을 위해서 땅을 구입하거나 물색할 때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가는 건축적으로나 특히 향후 건물의 가치 등 부동산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언젠가 저와 건축 상담을 하면서 자신은 요지의 땅만을 구입하겠다는 어떤 건축주 이야기와 함께 과연 어떤 땅이 상가주택 등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좋은 땅만을 사겠다는 어떤 건축주에 관한 것인데, 설계와 건축을 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건축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건축주들이 보유한 땅도 제각각입니다. 또한 그러한 땅을 소유한 사정도 다른데 원래부터 그 땅에 살면서 보유하던 땅도 있고 새로이 땅을 사거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LH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땅도 있으며 그렇게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위 P라는 웃돈을 얹어주고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땅 가운데는 부동산적으로나 건축적으로 좋은 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땅이 있기 마련으로 이러한 땅들은 대지의 형상이나 위치 및 도로 조건 등에 따라 당연히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대체로 조건이 좋은 땅들은 P라는 웃돈이 분양가보다 더 많을 정도로 비싼 것 같은데, 지난번 상담한 어떤 건축주는 자신은 요지에 좋은 땅이 아니면 아예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 땅을 알아볼 때부터 다른 땅에 비해서 조건이 좋은 땅이라면 다소 비싸더라도 그런 땅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자금 사정 등이 허락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땅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인데, 그분은 무리한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 좋은 땅이 아니면 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건축주분은 위치나 도로 조건 등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 땅인데도 굳이 많은 웃돈을 얹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땅을 매입한 경우 등도 보았는데,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우선 당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도 사실 그런 분들의 판단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설계하는 과정이나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땅값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기보다는 더 오르기 때문인데, 특히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등의 땅은 빈 땅이었을 때와 개발이 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입주가 끝나 도시가 형성되어 갈수록 값이 더 오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비단 땅만이 아니라 아파트의 경우에도 소위 로얄층 등 요지의 아파트 값은 살 때 다소 비싸더라도 팔 때는 항상 그 가치 이상으로 값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 등의 설계를 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땅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땅들은 대지의 형상이나 도로 조건 등이 부동산적으로도 유망하지만 특히 주차장 배치나 상가와 주택 등의 설계에 있어서도 아주 만족스럽게 계획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일조권 등 모든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땅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땅들은 제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반드시 어떤 땅만 좋고 또 어떤 땅은 아주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주어진 조건에서 최상의 설계를 하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조권, 주차장 계획 그리고 건물의 배치나 계획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은 건물의 종류나 건축하려는 목적에 따라 어떤 땅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건생빌딩 등 건물의 종류와 거주, 분양, 임대, 상가 등 건축하려는 목적에 따라서도 땅의 위치나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든지 반드시 부동산이나 특히 도시계획법 등 건축 관련 규정이나 법을 잘 알고 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이란 농사를 짓는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주로는 장단기적으로 개발이나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규정이나 법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특히 땅을 산다는 것은 대체로 개발이나 건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땅값 자체뿐만 아니라 개발이나 건축까지 하는 비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투자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좋은 땅을 사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인데, 땅을 매입하려는 목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건축이나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때는 투자 목적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투자 목적이라면 부동산적인 관점이나 개발 계획 등만 생각해도 되겠지만,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동산적인 관점 외에도 건축과 관련한 사항, 즉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해당 대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지목, 대지 면적,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사항을, 또 다음으로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해당 대지의 도로관계, 지형 등 레벨, 또한 주변 환경, 특히 혐오시설 여부 등은 꼭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개발이나 건축 목적이 아닌 투자를 한다 해도 맹지나 삼각형 등 이형 땅, 경사가 심하거나 나무가 많이 심겨진 땅, 그린벨트 지역 등에 있는 누가 봐도 쓸모가 없는 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땅을 사서는 안 되고,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매입하더라도 지분 등으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기보다는 분할해서 개인별로 소유하는 것이 향후 매매뿐만 아니라 대출 등 권리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그 밖에도 형질 변경을 하거나 분할하는 등 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러한 것은 반드시 토목이나 건축 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 법 가운데에는 도시계획 규정, 주차관계 규정, 도로관계, 일조권 등의 해당 지자체의 조례, 지구단위 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 지침 등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 등이 많은데, 이러한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무소나 개발업자 등의 말만 믿고 엄청난 금액의 땅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유튜브나 인터넷에는 이러한 도로나 일주권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은데, 이러한 규정 등은 일반인들이 그런 유튜브 등의 자료를 보고 판단할 정도로 간단하지 않고, 또 그런 자료를 보고 어설프게 공부한 실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땅을 구입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도시에서 좋은 땅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요즘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 근처에 많은 택지개발지구 등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 이러한 곳에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선택하거나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원주민인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원하는 땅을 선택하고, 또 그런 땅을 원주민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웃돈, 즉 피를 주고 매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건축 관련 규정 외에도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을 확인하고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단위 지침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층수, 심지어는 가구수, 일조권의 방향까지 규정되었기 때문이고, 또 중요한 것은 해당 필지마다 주차 진출입 불허 구간이나 건축 한계선 등이 따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은 그런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규정 외에도 해당 필지의 위치나 도로관계, 대지의 형상과 레벨, 그리고 주변 시설 등도 건물의 상권이나 배치 또는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땅은 반드시 이렇게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상으로 목적에 따라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 채널에서 좋은 땅을 구하는 영상을 만들 때마다 강조한 것으로 건축사 또는 토목 설계 전문가 등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을 산다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일인데다 법이나 규정을 잘못 알고 사는 등 많은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즉 땅이란 투자 목적도 그렇지만
특히 개발이나 건축 목적인 경우라면 따져보고 확인해야 할 법이나 규정 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규정 등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사나 토목 전문가마저도 때로는 헷갈릴 정도일 뿐만 아니라, 특히 건축의 경우에는 적어도 기본 설계를 해봐야만 건물의 배치나 규모, 형태 등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사업성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엄청난 땅값과 또 공사비나 개발비까지 투자해야 할 일을 어떻게 그렇게 막연하게 어설픈 지식이나 또 해당 전문가도 아닌 부동산 사무소나 개발사업자 등의 말만 믿고 사는 것인지, 이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위 집장사 등 디벨로퍼 또는 건축기사 등 건축 전문 기술자를 보유한 건설회사마저도 땅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 기본 설계를 의뢰해서 건축 규모 등을 파악한 후 사업성 검토와 시장성을 확인한 후 매입하는데, 유독 일반 건축주들은 그런 절차를 생략한 채 구입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을 산다는 것은 건축 등을 하겠다는 것이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땅을 매입한 후 설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땅을 살 때부터 도움을 받아 현장 조사도 같이 하고 반드시 기본 설계를 한 후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유튜브나 인터넷 또는 부동산 관련 책까지 사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이런 전문가를 활용하면 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확실한 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을 사거나 땅을 잘못 사서 실패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런 전문가를 잘 활용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까지 좋은 땅만을 사겠다는 어느 건축주 이야기, 또는 좋은 땅을 잘 사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좋은 땅만을 사겠다는 어느 건축주, 두 번째로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 세 번째로 좋은 땅을 사기 위한 방법, 네 번째로 신도시에서 좋은 땅을 구하는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로 땅은 반드시 이렇게 사야 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땅은 예로부터 큰 재산이었고, 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땅값은 전체 건축비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만큼 비쌉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땅을 살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론 자금이나 여러 사정으로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오늘 소개한 어느 건축주처럼 땅이란 가장 안정적인 재산이고 또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다소 비싸더라도 좋은 땅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현실이 문제이기는 하지요. 하여간에 오랫동안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낀 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입장으로 땅을 선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